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고 어제 남은 밥 꺼내시죠. 플라스틱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돌리고요. 뚜껑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밥으로 아침 드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에 제 연구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1세 할머니셨는데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계속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짠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남은 밥을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15년 동안이나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분의 혈관 속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을까? 여러분, 플라스틱 용기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3분 동안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학물질이 음식 속으로 스르륵 녹아 들어갑니다. 그게 하루 한 번, 일주일에 7번, 한 달에 30번, 1년이면 365번씩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물질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처음엔 아주 얇게요. 그런데 매일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요. 혈액이 지나가기 힘들어지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요.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아침을 먹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고 쓰러지는 겁니다. 아까 그 할머니 말씀드렸죠? 그분한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유리그릇에 밥 담아서 데우시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혈압이 20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손발 저린 것도 나아지셨고요. 그분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진작 알았으면 우리 영감도 안 갔을 텐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플라스틱 용기로 밥 데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글 보시는 분 중에 매일 플라스틱 용기로 밥 데우시는 분 계신가요? 편의점 도시락 통째로 돌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배달 음식 용기 그대로 재가열하시는 분은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괜찮겠죠. 그런데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경 독성 물질을 연구해온 정혜윤 박사입니다. 수백 가지 생활용품을 분석했고 수천 명의 상담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 사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단 5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도 거의 안 들고요.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플라스틱 반찬통 몇 개나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며칠 전 상담을 요청하신 박영수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드셨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피로감이 계속되셨죠.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유가 없었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심장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원인이 바로 주방에 있었어요.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남은 밥을 편의점 도시락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데우셨던 겁니다. 그것도 2년 넘게요.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 그 습관이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몸속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 부분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박영수님께 단 하나의 방법만 권했습니다. 유리용기로 바꿔보세요. 딱 그 한 가지였어요. 처음엔 박영수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겠죠. 그런데 딱 그 한 가지를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전자레인지 사용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그대로 데우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이 녹아나와요.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이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화학물질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비스페놀 A 노출이 높은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5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게다가 이 물질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계속 쌓이는 특징이 있어요. 간에서도 분해가 잘 안 되고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까지 해요. 제가 상담했던 김순자 72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순자님은 매일 반찬을 플라스틱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습관 때문이었어요. 제가 유리용기로 바꾸라고 권했고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전자레인지 전용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전용 마크가 없는 플라스틱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도시락 통째로 돌리는 습관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배달 음식 용기를 그대로 재가열하는 겁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가 전자레인지용이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대부분 일회용 배달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만든 거예요. 절대 재가열용이 아닙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배달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스티렌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스티렌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혈액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많은 양이 녹아나온다고 해요. 기름이 화학물질을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정의 65세님 경우를 보면요. 중국집 용기로 짬뽕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그게 바로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였던 거죠. 그 후로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셨는데 알고 보니 화학물질 때문이었어요. 몇 주 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은 반드시 도자기 접시에 옮겨 담아서 데우셔야 해요.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기름진 음식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배달 음식 그대로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일반 비닐랩으로 덮고 돌리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음식이 튀는 걸 막으려고 랩을 씌우시는데 일반 랩은 열에 약해서 화학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랩이 전자레인지 전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포장 겉면에 전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 환경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프탈레이트 노출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나 높인다고 합니다. 40%라는 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특히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더 위험해요. 3분 이상 돌릴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미경 70세님은 평소에 일반 랩을 사용하셨는데요. 식사 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대요.
전자레인지 전용 랩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본인도 랩 때문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있는 랩으로 바꾸시고요. 음식에 랩이 직접 닿지 않게 살짝 띄워서 덮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화학물질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쓰는 랩이 전자레인지 전용 맞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로 컵라면을 그대로 돌리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바쁠 때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컵라면 용기는 폴리스티렌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열에 약해서 스티렌이 녹아나와요. 뜨거운 물에도 약한데 전자레인지 열은 더 강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스티렌을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바람 가능 물질이라는 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뜨거운 물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이 녹아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윤철호 67세님 사례를 보면요. 자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용기에서 녹아나온 물질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은 끓인 물을 부어서 드시고 있고 속 불편한 증상도 없어졌어요. 소화도 훨씬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컵라면은 반드시 끓인 물을 부어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전용 표시가 없는 컵라면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컵라면 바로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그만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습관도 문제예요. 집에 10년 넘은 반찬통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쓰시는데 오래된 용기는 표면이 손상돼서 화학물질이 더 쉽게 녹아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보면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스페놀 A 농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용기가 오래될수록 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금이가 있어요. 이화자 74세님은 10년 된 반찬통을 계속 사용하셨는데요. 소화불량이 계속됐어요. 제가 용기를 바꾸라고 권했고 새 유리 용기로 교체하신 후에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이화자님은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훨씬 나아지셨대요. 표면이 긁히거나 색이 변한 용기는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몇천 원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반찬통 아직 남아있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다음은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겠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구입하실 때 바닥을 꼭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보시면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재질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5번이라고 적힌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안전해요. 이 재질은 열에 강하고 화학물질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반대로 3번 표시가 있는 건 PVC라는 재질인데요. 이건 절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6번 PS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질들은 열에 약해서 쉽게 화학물질이 녹아나와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용기를 구입하실 때 바닥 표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장을 볼 때마다 용기 바닥을 먼저 뒤집어 봅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용기 바닥 숫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재질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리나 도자기, 내열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플라스틱보다 조금 무겁고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입니다.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도자기 중에서도 금태나 은태 같은 금속 장식이 있는 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불꽃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해요. 심플한 흰색 도자기나 유리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 유리 그릇 2~3개만 준비해 두세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유리그릇 5개 정도 돌려가면서 쓰는데요. 이게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집에 유리그릇 몇 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하나 장만해보세요. 세 번째로 온도와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래 돌리시는데 이렇게 하면 음식도 골고루 안 익고 용기도 과열될 수 있어요. 중간에 한 번 섞거나 저어주면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오래 돌리지 마시고요. 1분씩 나눠서 돌리는 게 좋아요. 1분 돌리고 한 번 확인하고 또 1분 돌리고 확인하고요. 이렇게 하면 음식이 고르게 익고 용기도 덜 뜨거워져요. 특히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은 중간에 꼭 저어주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잖아요. 저는 음식 데울 때 항상 1분 단위로 끊어서 돌립니다. 한 번에 오래 돌리시나요? 나눠서 돌리시나요?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네 번째로 전자레인지 문틈 관리도 중요합니다. 문 패킹이 손상되면 전자레인지 성능이 떨어지고 더 오래 돌려야 하니까 용기도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열 손실도 크고요. 문을 닫을 때 너무 세게 닫지 마세요. 딱 맞게만 닫으면 돼요. 패킹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균열이나 손상이 있으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문틈 점검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면 끝이에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전자레인지를 청소하면서 문틈도 함께 확인합니다. 습관을 들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 전자레인지 문틈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청소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사용할 때 그게 타면서 유해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기름기가 묻은 부분은 바로바로 닦아내야 해요.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물에 적신 행주로 안쪽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제는 적게 쓰시고요. 닦은 후에는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간단하게 닦아주고 한 달에 한 번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청소를 자주 하면 오래 쓸 수 있고 위생적이기도 해요. 오늘 저녁에 전자레인지 한번 청소해 보실래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생각해봐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그 용기가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돌리고 배달용기를 재사용하고 일반 랩을 덮고 컵라면을 그대로 데우고 오래된 통을 계속 쓰는 습관이 문제였죠.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화학물질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질환이나 뇌연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이런 습관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 용기를 쓰고 바른 재질을 선택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문틈을 관리하고 청소를 잘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유리 용기에 옮겨 데워보세요. 그 몇 초의 수고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30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가 5년 이상 젊어질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상담 사례가 증명하고 있어요. 박영수님처럼, 김순자님처럼, 이화자님처럼 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지금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확인해 보세요. 바닥에 5번 표시가 있나요? 없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유리 용기 2-3개 장만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고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특히 혼자 계신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유리 용기 하나 선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건강 선물입니다. 용기와 함께 오늘 배운 내용도 같이 알려드리면 더 좋겠죠.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자식의 효도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라이팬과 도마 속 숨은 화학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방에는 전자레인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라이팬, 도마, 수저, 냄비에도 화학물질이 숨어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바꾸시겠어요? 전용 랩을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래된 반찬통을 정리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댓글을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어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